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리학의 이해, 합과 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합과 충을 계속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라는 거는 결국 사주, 팔자, 8글자로 푸는데 그 8글자가 서로 만나다 보면은 합도 일어나고 충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운이 좋고 어떤 때는 운이 나쁜 운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오행이 만나서 서로 합의돼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충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게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과 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간의 합은 간단하지만은 지지는 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육합이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자축합. 이거보다는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시겠네요. 예. 항상 이 표는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육합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육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합이 있고 또 말씀드리는 삼합, 함합 세 개가 짝을 짓는다는 겁니다. 세 개가. 그래서 해묘미, 사유축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삼합은 뒤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방국하고 틀린 게 뭔가 이거랑 방국이랑 틀린 게 뭐냐면은 합은 합화가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합화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묘미는 목으로 바뀌고 인호술은 하로 바뀌고 사유축은 금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지 중에서 인신사에는 생지다. 각 계절이 시작되는 의미가 있고 자묘 오유는 그 계절이 가장 왕성한 때. 그리고 이거는 환절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생지, 왕지, 고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국은 합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합화가. 이거는 비록 세 개가 모였지만은 인묘진 이렇게 모였지만은 이거는 합화가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합 중에서 세 개가 모인 것 중에서 방국은 이거는 이거는 국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판세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묘지는 모이면은 목국이 된다는 겁니다. 목. 사오. 원래 이거 사오는 불이지 않습니까? 사오 불. 그래서 사오 미가 합쳐서 화국이 되고 신유술이 합쳐서 금국이 되고 해자축이 합쳐서 수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가시면은 보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운이 뭐 남방 화국으로 흘러가는구만. 그 얘기는 내 운이 쭉 흘러가는데 당분간은 이 사오미 남방 화국으로 흘러가는구나.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한테 들어오는 운이 화가 많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운이 북방 수국으로 흘러서 별로 좋지는 않구만. 그러면 당분간 내 운이 이 해자축으로 흘러가는구나. 해자축으로. 그래서 이게 북방 수국이 되는데 내 사주에는 이런 물이 들어오면 안 좋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새 지지가 변경해서 방향을 의미한다. 국이 성립된다. 이거는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는 원래 토라는 겁니다. 토. 근데 이렇게 세 개가 합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토가 그냥 이 목기로 합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토의 역할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로 들어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방국의 사례가 쭉 있는데 제가 노란 걸로 다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그리고
빨간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거. 일간,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항상 내가 태어난 출생한 계절. 그래서 사주에서는 사주풀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게 이 자리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 때는 보면은 간목이 언제 태어났구나 하는 게 사주풀이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명조를 보시면은 사주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5월 달에 태어난 4월 달에 태어난 간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은 임묘진사 양력으로 5월 달이죠. 이제 한창 이제 더우려고 하는 때라는 그때 태어나는 간목인데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사, 오, 미 이렇게 방국이 있어가지고 이게 화되지는 않지만은 화의 이 미토가 그냥 불로 합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토는 가만히 보시면은 위에도 불, 옆에도 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불로 합체를 해가지고 그럼 이쪽은 거의 불이라는 겁니다. 불. 그 여기도 불. 근데 또 이 목이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불이 있는데 안 그래도 불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괴로운데 거기 목까지 또 있으면은 이 불은 엄청난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앞뒤를 생각하면서 이치를 따져서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행동을 하고 보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제가 앞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간목이라는 건 항상 뭡니까? 내가 우두머리 업됨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불이 이렇게 많아요. 목생화. 자기를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은 또 인생살이라는 게 뭐 자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도 좋을 건 또 그렇게 또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얘 같은 경우는 인묘진 이게 목국이 되는데 근데 이 진토는 이게 아래위로 같은 기운이라는 겁니다. 아래위로 같은 기운이고 또 사주에서는 여기를 안방이라고 부르는데 안방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근데 그럼 이 진토 입장에서는 자기도 위에 같은 기운이 있어서 자기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힘이 있고 또 안방을 차지했는데 굳이 이 진토가 목으로 합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묘진의 의미는 있지만은 이 진토가 목국으로 합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진토는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주가 여자분 사주다. 그러면 이건 남편분이 되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해서 이 임수 여자분을 항상 이렇게 딱 견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신유술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보면은 신유술 금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정사라는 게 불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 엄청난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위에서 이렇게 화극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극금도 하고 또 사신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과 극이 다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이 비록 위로 투관을 한 건 아니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강력한 불이 묶어버리고 또 극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금이 역할을 다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유술 금국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글자가 나란히 있지만은 각각의 명조에 따라서 방국이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토국수, 수국이 불성립한다. 왜 그럴까? 해자축은 있는데 이거 똑같은 이치죠.
여기 있는 여기도 토 얼마나 강력하게 있습니까? 이 토가 토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수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은 해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천간으로 투관을 했고 또 이 미토도 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장간이라 해가지고 미토 속에는 이 지장간이 들어있다는 이 지장간 속에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도 해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국이 이렇게 용국에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의 삼합이 있지만은 이 지지의 삼합의 화하는 거는 아까 방국이 성립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 해서 이게 합이다, 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주 원국을 나중에 풀이하실 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더라도 주위 상황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합화가 될까 안 될까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삼합하고 방국 차이는 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두 개가 그렇게 화로 다른 기운으로 바뀌기도 어렵고 방국은 합세하기도 쉽지 않다.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은 그러니까 지지는 합이 세 가지가 있었죠. 육합, 삼합, 방합. 근데 천간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종류밖에. 그만큼 지지는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도 마찬가지로 또 충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합이 있으면 충이 있듯이. 자, 지지는 충이 있는데, 지지의 충 내지 육충, 또는 지충, 지지의 충이라고 칠충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는 충을 보시면은 인신충, 사해충, 자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근데 이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신사해가 생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신사해. 이거는 생지끼리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지충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마충이라고도 흔히 표현을 합니다. 왜? 사주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 지지에 인신사해를 이렇게 많이 가지신 분들은 역마의 기질이 제가 봐도 조금 없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표출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지충 또는 역마충이라고 하고, 또 좌오묘유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지충, 또 흔히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거 도화살. 근데 그 지지에 자묘 오유의 기운이 많으면은 도학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도화충이라 그러고, 이거는 토끼리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환기 환절기이기 때문에 고지, 그래서 고지충이다. 또 토끼리의 충이니까 지진충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충이 그러면 의미가 뭐냐? 합하는 합쳐가지고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기운이 나의 사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그럼 충은 의미가 뭐냐? 물론 이 충이라는 게 좋은 의미는 별로 없겠죠. 예. 항상 충이라는 건 충돌, 충격 이런 그게 영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좋은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이라는 것도 보시면은 사주라는 게 이렇게 네 글자가 천간 네 글자가 있고 지지 네 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충이 일어날 때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두 개가 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지하고 월지가 충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나의 성장기를 여기가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가 이제 사람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기, 이 청소년기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여기 있는 충은 내 성장 환경이 불안하다. 성장 환경이 불안하고 청소년기에 이동 변동이 많고 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이 두 개가 만약에 충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정이라든지 직업의 이동 변동 또 일관된 행동이나 생활 태도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왜 없느냐? 이거는 나의 노년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들어서 충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요 기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명조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조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 그랬죠. 앞에 있던 충이나 천간도 그렇고 또 섞여 있으면 합이 우선이다. 또 어느 기운이 더 강한 상태에서 충인지 파악을 한다. 이것도 이제 명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충이 있죠. 이렇게 충이 있고 이렇게 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토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물론 이제 해석이라는 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또 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명작에서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여자분이 기토가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목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데 보시면은 이 남편분은 주위가 보시면 다 이렇게 금. 그래서 이게 묘유충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목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옆에서도 자기를 치고 위에서도 쳐버리니까 그리고 이 목을 도와주는 거는 수생목,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는 물이 한 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묘목은 남편분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도 없고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자기를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묘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힘이 없단 말은 뭐냐? 이 여자분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냐? 이 남편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을 믿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금 기운이 많기 때문에 금이라는 건 이 여자분이 볼 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십신을 따라 배우겠지만은 토생금 나의 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볼 때는 토생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남편분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면은 조금 시집을 늦게 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꼭 궁합을 봐서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성정인지를 파악해서 결혼을 하셔야 병년해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 사회충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충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보시면은 충이라는 거는 위에서 나를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쳐버리죠. 이렇게 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물이 밑에 있고 또 이 해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방을 차지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면은 자기는 굳이 옆에 있는 합의 상태인
인목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지 굳이 자기 위에 있는 이 기운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해수는 사회충의 의미는 있지만은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이 해수는 인목을 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충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은 진술중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성립이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부딪혀 나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술토는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보시면은 목극토 하기 이전에 묘술합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또 묘목은 위에 또 같은 목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목기운이 술토를 꽉 묶어버린다는 묘술합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이거 진술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남자분이다 그러면은 이 술토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만약에 이게 정말 성립이 되어버리면은 아내하고는 상당히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에서 이렇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충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금이 밑에 있고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날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이 또 밑에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위가 다 목기라는 겁니다. 목.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금이 목을 어떻게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금은 제가 말씀드린 경금은 칼하고 단단한 쇠, 바위 덩어리 이런 거지만은 이 유금은 그 경금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금이라든지 뭐 쇠붙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의미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금이 이렇게 많은 목을 상대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 금이 역극을 당해가지고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신충이 이렇게 있는데 토생금 또 위에도 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금 기운은 막강하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인목이 튼튼한 목이지만은 이 금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려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목을 도와주는 수가 있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금생수 이런 식으로 금생수 해주게 되면 이 목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도 자기 밑에 앉은 충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자수의 역할이 어떻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항상 사주 풀 때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신충이 왜 좋은 사주냐? 이렇게 인신충이 인신충이 왜 좋을까? 이 사주는 이렇게 무게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게합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나는 이 개수는 그냥 무토에 스며들어서 나무를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이 무토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이렇게 쳐버린다는 겁니다. 목이. 그러면 이 무토가 이렇게 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는 이 신금이 쳐주기 때문에 이 인목이 무토를 치지 않기 때문에 무게합이 원활하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지충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지충 이렇게 6가지 경우를 보셨는데 보시다시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충이 성립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충이 좋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주를 갖다가 어느 단편적으로 하나만 딱 봐서 딱 공식을 암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무조건 충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주풀이에서 가지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가지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꼭 명심을 하시고 지지충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암합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